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와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간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미국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오늘 무려 2.19%나 오르면서 거의 13,000선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12,300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될 수 있다.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주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그런 모습이 여지없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우지수마저 1% 상승하면서 미국장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CNBC에 따르면 오늘의 상승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그러니까 여야가 부채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방안에 근접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부채 한도 타결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뉴스는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야의 쟁점은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정부 지출 제한,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지출을 좀 늘리고 싶어 합니다. IRA 입법도 도입을 했고, 하지만 공화당은 역시 보수당이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는 미국 경제에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서 주의가 요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니 딜런 재무장관이 제시한 엑스데이트, 그러니까 D-Day는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최종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되겠다라고 뉴스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점은요. 더 이상 물가지수가 그렇게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PCE 지수가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하면서 전망치였던 3.9%를 상회를 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물가 여전히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6월에 금리 인상 확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이 2%나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현재는 AI발 주가 상승이 매크로 상황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2.5% 상승, AMD가 5.5% 상승, 테슬라도 4.72%나 상승하면서 매크로를 뛰어넘어서 구조적 성장주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주의가 요망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는 다소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고 유가는 계속해서 70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장 마감 현황을 이렇게 맵으로 살펴보면요. 역시나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 상장주들이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반도체 영역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AI의 무슨 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자, AI 관련된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2,975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을 갱신한 모습이에요. 자, 이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내면 새로운 상승세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13,200 정도가 되겠어요. 하지만 13,000이라는 건 역시 상징적인 숫자죠. 13,000에서 저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12,300선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큰 저항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냈으니까 이제는 이게 12,300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겠다. 그래서 나스닥은 12,30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상승률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무려 24.57%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면서 AMD도 덩달아 20%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GPU를 생산하는 업체 바로 엔비디아랑 AMD를 칠 수 있죠.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그리고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니까 AMD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반도체 주식들은 AI와 관련된
뭐 설비를 제공한다라고 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실제 AI를 구동하고 가동하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업체들도 덩달아 이번 주에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정말 사선으로 상반된 모양이에요. 이쪽 빨간색 엄청나게 지금 다 빨간색만 보이고 있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니까 뭐 건전한 상승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쪽 영역에서 급락이 나오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제가 2주 전부터 AI 인공지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속 말씀드려왔어요. 자, 2주 전 영상 보시면 이런 영상 제가 올렸었죠. 현재 AI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최근 이 AI 기대감에요 PER이 200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거의 400불대 가까이 이르면서 PER이 200까지 올라가는 경이로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연고점을 갱신한 모습은 환호할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약 한 350불을 찍고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의 4배 가까이 다시 한번 오르면서 PER이 200까지나 급등을 했는데요. 뭐 메타버스 2차전지 이런 테마들이 작년에는 컸었고 올해 초에는 지금 AI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테마 형성 주식들은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가는 그런 동지와 같은 주식이었습니다.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가곤 했어요.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190불대, 엔비디아는 300불대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자리가 바뀐 듯한 모습인데요. 테슬라도 충분히 4년 안에 언제든지 엔비디아 같은 모습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호재들이 앞으로 4년 안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까이는 사이버트럭 호재를 들 수 있겠지만 사이버트럭보다 훨씬 더 큰 게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상용화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이 로보택시에서 나오는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테슬라는 PER을 한 56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0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모두 사랑하는 주식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를 좀 더 편애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테슬라의 매수 비중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의 배아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요, 경기 침체가 끝나고 FSD가 완성이 되면 시장은 테슬라를 주도주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 주도주는 엔비디아지만 테슬라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PER을 가지고 온다라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 테슬라 EPS는 4불이었어요. 자, 엔비디아의 PER이 200인데요. 200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자, 주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00을 하면 800불이 돼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193불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년 안에 4배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크 인베스먼트에 따르면 4년 안에 테슬라 주가 2,00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죠. 자, 2,000달러도 허망대 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엔비디아의 PER 지수 200을 적용을 하고요. 테슬라가 현재 EPS가 4불대지만 충분히 이게 10불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4년 안에 뭐 실적이 당연히 EPS가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겠죠.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7년 정도에 테슬라가 한 9불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는 테슬라 EPS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10불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10불 곱하기 현재 엔비디아의 PER인 200을 적용하게 되면 2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허망된 망상이 정말 아닐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4년 안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으니까 계속 기대감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와 관련된 AI 주식들은 현재 좀 주의가 요망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상승률을 보면 AI 관련된 빅테크들만 급등을 했어요. 자,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자, 뭐 브로드컴 이런 주식들만 올랐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어요. 빅테크에게만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은 항상 급락 전에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엔비디아도 작년 주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작년 10월 달에 350불을 찍고 아닙니다. 2021년 10월 달에 350불을 찍고 쭉 테슬라처럼 밀리다가
작년 10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주구장창 빠져서 한 3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100불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때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너무 스카이러케팅하는 급등 패턴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대형주가 글로벌 초대형주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뭐 25%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좀 의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트란 TV에서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매도급소 알람과 매수급소 알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언제든지 2021년 10월 달처럼 2년 전 10월 달처럼 자, 이렇게 매도급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도급소가 발생한 다음에 주가가 350불부터 100불까지 수직 낙하를 했었습니다. 자, 이 고점에서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끊어주지 못하게 되면 장기 투자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장기 투자가 어려워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서는 매도 급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끊어주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는 아트라운 TV 유료 멤버십이 지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자, PCE 지수나 CPI 지수나 물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PCE 지수가 CPI 지수에 비해서 더 폭넓은 품목을 다루기 때문에 연준이 PCE를 가장 주목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원 PCE를 가장 주목을 해요. 이번에 발표된 PCE 지수 4월달 PCE 지수가 이번 5월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헤드라인 PCE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근원 PC,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PC 지수가 지속해서 4%대 후반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보시면 1년 동안 1년이 넘게 거의 4%대 중후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월 초만 하더라도 다음 달에 있을 FOMC 6월 14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가 동결될 전망,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안 될 전망이 거의 90% 가까웠는데 이제는 28.9%밖에 안 돼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71.1%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더욱더 확실해지는 6월 금리 인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게 매크로 상황에서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말대로 올해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테슬라 다음에는 엔비디아 다음에는 테슬라가 될까요? 현재 엔비디아가 주도주임에 분명한데 테슬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테슬라는 4.72% 오르면서 이제 테슬라가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 역사 속에서 상승률 1위는 엔비디아예요. 10년 동안 무려 10,000%나 넘게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2등은 AMD입니다. 4,300%예요. 3등이 테슬라예요. 2,756%입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차이가 지금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윗을 올려놓으니까 엔비디아가 대단하다라고 뭐 군계 일학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1등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for now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은 엔비디아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추월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표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자 마이크 타이슨인가요? 이렇게 배시시 웃고 있네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아마 향후 10년 동안은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주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일단은 이 200불대 201선 저항을 먼저 뚫어야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이 201선인데 자, 200불대에 걸쳐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장중 거의 199불까지도 올랐었는데 200불 저항선에 201선 저항선에 닿으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200불을 뚫고 나면은 테슬라도 또 다른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점 더 펀더멘털은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관련된 테슬라 뉴스를 몇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요. 자,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토요타의 코롤라라든지 라브4 같은 모델들이 글로벌 1, 2위를 다퉜어요. 베스트셀러 자리를. 하지만 올해 1분기 판매량을 보니까요. 월드 베스트셀러로 EV, 그러니까 전기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의 이름은
테슬라 모델 Y가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 넘버원으로 팔리는 차가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되었다는 것만도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모델 Y가 되었어요. 자, 2등인 코롤라보다 2배 이상 비싼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도 아니에요. 전기차예요. 상징적인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정말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이거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짐 팔리라는 분이 계시죠. 바로 포드의 CEO입니다. 자, 포드 CEO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Excited to work with Elon Musk and Tesla to give our Ford EV owners access to the Tesla charging network. 자, 짐 팔리는요. 그러니까 포드는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포드의 EV 오너들은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포드의 F150 EV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EV 라이트닝이죠.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앞에 있어요. 자, 이제 이 포드 F150 라이트닝의 사용자들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론은 자동차보다 에너지 사업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요.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포드는 이제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표준으로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포트를 어댑터 없이 바로 이제 꽂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50억 달러 계획을 발표했는데 IRA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테슬라 역시 이에 맞춰서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타사와 공유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어댑터가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포드는요, 이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표준으로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2025년부터 생산될 포드의 모든 전기 차량에는요, CCS 포트가 아니라 테슬라의 이 슈퍼차저 포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12,000개에 달하는 슈퍼차저를 미국에서 이제 포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징적인 순간이 테슬라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경기 민감주 자동차주에 속해서 컨슈머 시클리컬 영역에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자, 포드뿐만 아니라 속속 다른 카메이커들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저 포트를 표준으로 채택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를 뛰어넘어서 이 에너지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엑스모빌, 쉐브론과 같이 또 다른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AI 기술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징적인 순간이 이 짐 팔리의 발언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테슬라는요, 정말 가시성이 높은 투자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예요. 다만 우리 작년 하반기에도 겪었지만 역시 변동성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앞으로 4년은 바라보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4년 장기 투자 기간 테슬라의 변동성이 힘드시다면 아트라운TV VIP 유료 멤버십 가입을 권장해 드립니다. 최근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저희 유료 멤버십에 테슬라의 비중 조절 매매 급소에 따른 비중 조절은 참 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4월 말에 151불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사전에 181불에 한 70% 정도 테슬라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한번 끊어 주었었고요. 다시 반등이 시작되어서 매수 급소가 나왔을 때 164불에 추가 매수를 했었고, 잠깐 중간에 매도 급소가 나와서 비중을 30% 정도 줄였지만 최근 173불의 매수 급소가 나오면서 또다시 테슬라의 비중을 대거 편입을 했었어요. 자, 이러면서 현재 테슬라 주가가 193불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수많은 멤버십 회원님들이 멤버십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마인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런 투자 방식에 따르면 매크로 상황 두렵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두렵지 않습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 가격 8,990원만 아끼면 매일 2차례의 알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